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 이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아빠와 자녀로 이루어진 미혼부 가정도 있습니다. 미혼부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의 출생신고. 2015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사랑이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란 점인데요. 오늘 뉴스룸에서는 출생신고의 사각지대와 미혼부 가정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설레는 이름으로 어떤 이름 지어줄까 그렇죠. 고민도 하고 출생신고부터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아빠라는 이유로, 미혼부라는 이유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도희입니다. 미혼부,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가 왜 어려운 건가요? 엄마 같은 경우는 예컨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만 사실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자관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데 네. 아빠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출생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봐도 네.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네.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엄마의 다른 아. 친족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빠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들이 하려면? 그러니까 미혼부들이, 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 등록기준지 이런 정보를 몰라야만 가능합니다. 아니, 아, 내 아이를 낳은 엄마잖아요. 그런데 엄마 이름, 주민등록지, 전화번호 그거를 모를 이거를 리가 있나요?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너무나 무리한 조건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 네. 있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네. 왜냐 이런 조건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제 민법상의 친생자 추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생부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그 남편이 아빠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만일에 여성이 혼인 관계에 있으면 아버지가 둘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행 법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누군지 완전히 모르는 경우에만 네.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예. 이제 그렇게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내 그럴 아이를 수는 없죠. 낳는다라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긴 한데 예. 이게 사실 가능했던 거는 1960년에 이제 민법이 처음 개정될 때는 네. 이런 DNA 기술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대한 이 아이의 복리, 그러니까 아이의 법적인 지위를 안정시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아빠를 최대한 빨리 이제 확정시켜 준다라는 의미로 이런 법을 두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이제 친자관계를 그렇죠. 예.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60년 전에 두고 있던 이 법이 지금은 예. 오히려 아이의 발목을 잡아서 아이의 법적 지위를 좀 불안정하게 하는 건 합리적이진 않죠. 그렇군요. DNA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나마 지금 이 사랑이법의 내용이 엄마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놔서 그나마 지금 이제 미혼 부들이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사랑이법 도입되고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아예 없었다고는 예. 할 수 없죠. 이제 2015년에 사랑이법으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네. 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소송을 거쳤어야 했어요. 아, 예.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가족관계 창설하고 네. 선본 창설하고 또 아이고. 인지 과정을 거치는 예. 많게는 형사소송까지도 했어야 했으니까 네네. 이제 더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좀 간소화된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소송이 한두 개 정도 좀 줄어들었다 뿐이지 역시 엄마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엔 여전히 이제 혼인신고 허가가 출생신고 네. 허가가 예. 가정법원에서 안 나고 그래서 예. 예전에는 자기 자식이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네. 입양의 형식을 빌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엄마의 정보를 어디까지 몰라야 되느냐에 예. 대한 것도 아직까지 그
법원의 세석이 분분해요. 대법원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예. 네. 그런 문제들도 좀 겹치면서 사랑이법이 이제 개정되고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뭐 한 500여 건 저희가 이제 시도한 그런 네. 소송 중에서 그 이제 실제로 출생신고 허가가 난 건 한 70여 야. 건 정도밖에. 예.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네요. 그렇죠. 한 네. 14% 그러네요. 정도, 14, 15% 정도. 예. 보통 출생신고는 한 달까지 그 안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부모한테도 당연히 기쁨이지만 아이가 이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한 명의 국민으로서 어떤 사회 안전망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 나오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영유아 검진.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뭐 유아검진. 그냥 돌봄 서비스, 네. 건강보험, 또 의무 교육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국가나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그 출발점이 출생 신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동 인권 단체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신고가 출생 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뭐 유엔 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7조에 바로 이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그 등록부터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하여튼 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운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해와셨던 분이 계십니다. 미혼부이신 사랑의 아빠 김지환 씨의 사연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7살이 된 사랑이. 사랑이는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멋지고 좋은 아빠바라기 딸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부녀, 아니 둘밖에 없는 부녀. 항상 24시간 저랑만 그랬죠. 한 아이 두돌 될 때까지는 저랑 거의 한시도 안 떨어져 있었고 식사 준비부터 각종 가사일까지 모든 것이 아빠 김지환 씨의 몫인데요. 처음엔 버거웠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솔직히 닥치면 다예요. 정말 누가 됐든 간에 부족한 솜씨로 차린 식사지만 맛있게 먹어주고 무럭무럭 자라는 사랑이가 아빠는 고맙기만 합니다. 안 나오냐? 따님 좀 드시지요. 똥꼬 이게 아빠한테 좀 주세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빠에게 온 사랑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지만 아빠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보고 뭐 관련 법 규정을 찾아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출생신고를 못하니 의료보험도 없어서 폐에 문제가 생겨 입원을 했을 땐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청구됐습니다. 대출도 받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물품을 다 정리를 해서 아이 병원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닥을 냈었지요 그때. 주민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가의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터에 나간 아빠는 번번이 일자리를 잃었고 결국 극심한 생활고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트에 기저귀 분유라도 한번 훔쳐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아니다. 나는 이 아이랑 친자관계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런 잘못을 하게 될 때는 아이랑 나랑 분리된다라는 생각에 보고는 못했고 추운 겨울날 결국 아이와 함께 거리에 나섰다는 지환 씨.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랑이의 출생신고에도 진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는 무려 4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 과정이 다 이해가 안 되죠. 전 과정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일인가,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는 이대로 방치되는 게 맞는가. 목소리도 미운 목소리 나면서 아빠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잘 자라준 사랑이. 하지만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가 지환 씨는 마음 아이가 쓰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예쁘게 안 묶고 좀 뿌시시하게 갔더니 이제 넌 엄마가 머리 안 해줘? 그러고 물어봤나 봐요. 다른 반 친구가. 그래서 나는 엄마 없는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나는 없어 하다가 이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울은 날 저녁에도 돌아와서 저한테 그런 엄마 얘기 전혀 하지를 않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사랑이가 더 이상 상처 없이 클 수 있도록 지환 씨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미혼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를 돕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어린이 그들이 임시로 거주할 작은 쉼터도 마련해놨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가 아이와 함께 이곳에 잠시 머물다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하고 같이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은 당장 오늘 내일을 지낼 데가 없으니까 뭐 매일같이 여관이나 찜질방에 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미혼부뿐만 아니라 한부모라면 가리지 않고 두루 돕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최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단체도 설립했습니다. 지환 씨는 제도권 밖에서 위태로운 미혼부와 그 자녀들이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하던 가난하지 않던 또 부모가 혼자이던 둘이던 아이가 잘 자라고 즐겁게 크는 데는 전혀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가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혼부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김지환 한국미혼부 가정지원협회 대표 사랑이 아빠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랑이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자고 있을까요? 네. 사랑이는 태어나서 16개월 만에 지금 출생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까지 참 병원 다니시면서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 제 딸은 16개월 동안 무호족자로 살아온 예. 겁니다. 네. 이렇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그 의료와 복지, 교육권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예. 뭐 일단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니까 예. 뭐 아주 그 기본적인 감기만 걸리더라도 다른 아이들 뭐 몇천 원이면은 되는 게 예. 뭐 5만 원, 10만 원, 주사 뭐 한번 심지어는 맞는데 뭐 뭐. 폐렴 검사라도 받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그 생후 12개월까지는 네. 아빠의 주민번호로 인해서 그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는데 건강보험을 아. 적용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저도 그런 거를 뭐 찾아볼 생각도 다 못했고 예. 그리고 또 뭐 병원에 있는 원무를 담당하시는 뭐 몰랐어요. 직원이나 예. 그 간호사분들도 모르시고 예. 네. 또 나중에 이제 다른 아버님들 이제 그런 거 챙겨드리려고 가봤더니 예. 네. 뭐 지역별로 있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예. 계신 직원분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좋은 제도인데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좀 아쉬운 부분. 소급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급 적용도 전혀 소급도 되지 안 되고 어. 네. 요즘에 코로나19로 이제 뭐 마스크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미혼부 그- 자녀들은 이런 경우에 뭐 그 공적 마스크 사는 그 요일날 예. 이 아이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전혀 방법이 없더라고요.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네. 방법이 없는 거군요. 그래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저도 나름 마스크를 많이 구해서 네. 아빠들한테 마스크를 주고 네. 그리고 아빠들이 자기 진들 공적 마스크를 네. 살 수 있는 날에는 소형 마스크나 아이들 어린이용을 거를. 좀 구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좀 했었었죠. 이게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라고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일종의 복지 임시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나 뭐 아니면 저 주민번호 말소되신 분들 예. 뭐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복지라도 빨리 네. 긴급하게 즉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번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있으면 그래도 이제 의료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뭐 예. 보건소를 이용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예방접종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네.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아동들한테 나오는 그 아동 수당도 받을 수가 있게 그래요?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것도 좀 지자체마다 예. 약간은 좀 부여 기준이 다른 건지 아니면은 그 해당 규정을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 좀 달리 해석을 하시는 건지 예.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이거조차도 못 받는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똑같은 그 미혼부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그래서 네. 뭐 일종의 출생증명서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정법원에 그런 출생증 신고를 하기 위한 뭐 이렇게 소송이라도 접수를 하지 못한 아이들
대체로 이제 사랑이법 적용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런 아이들은 이 전산번호조차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제도가 네. 있는데도 못 받는군요. 이런 네.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상급 기관에서는 이런 관련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셔서 네. 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시고 또 좀 더 안내가 편하게 네. 잘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 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지금 뭐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너무 여러 차례 거치면서 자신의 출생을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누구보다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것 힘드셨겠어요.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일단 엄마 없이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조차도 미안한데 예. 이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이 돼버리니까 예. 아이가 태어나면 이 주변 모두가 다 축복해주고 그렇죠. 되게 그 네, 행복한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너무 심각하고 예. 그리고 너무 또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 안 그래도 미안한데 네. 그 미안함이 너무 커지는 거죠. 네. 예, 좀 그 정말 부모가 그랬었습니다. 가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지금 부모의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태어나면 누구나 인권과 이 평등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이 미혼부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미혼부나 뭐 엄마의 이런 상황을 다 먼저 따져보고 예. 그리고 나서 이 아이한테 기본권과 이 평등권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딱 그런 네. 법과 제도이거든요. 예. 네. 아이한테 기본권을 먼저 확보를 해주고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따져볼 게 있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따져도 충분할 예. 것 같은데 예.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꾸 피해를 본다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혼부는 어느 정도 계신가요? 정확하게 예. 지금 수치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 통계청 그래요? 자료에 따르면 예.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네. 뭐 한 8천 가구 안팎으로 이제 계산이 추정이 되는데요. 네. 현재 소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 중인 가정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많아질 아,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아이의 그런 출생 신고를 포기하거나 그런 의지를 상실한 가구입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예. 어떤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범죄에 노출될 예. 가능성도 훨씬 높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생존권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고도 네. 말할 수 있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인 그런 안전망이 법이 제대로 갖춰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사연을 계기로 5년 전에 사랑이법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애써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랑이법을 다시 지금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근데 뭐 제가 만들고 제가 없애는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좀 그 미혼부들의 이런 현실을 이해해 주시는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예. 다시 또 말씀하신 내용의 이제 네.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뭐 아이들의 인권과 이게 미혼부 그 성인을 돕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랑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 같은 미혼부들은 다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상황밖에는 모르니까요. 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출생신고에 이 사랑이법조차 적용을 못 받는 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뭐 일례로 뭐 외국인 사이에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못 해주겠다, 자신의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라든지, 아. 네. 뭐 그런 다양한 그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제가 상담받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제 네.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이법을 개정해서 조금 더 이거를 완화하는 것만 생각을 했다가 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예 사랑이법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네. 그리고 아예 가족관계 등록법에 그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예. 예. 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또는 부가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좀 개정을 해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게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엄마나 예. 엄마의 친족만 할 수 있는데 엄마 또는 아빠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 그렇게 지금 그렇죠. 하겠다는 주장하시는 거죠. 거죠. 이 46조 2항인데 가족관계 등록법 46조 2항인데 그 거기에는 정확히 혼인 외자의 경우에는 엄마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 또는 부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통과하기 좀 힘들까요, 이거? 글쎄요, 20대 국회 안에서는 좀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안 된다고 예. 하면 다음 국회라도 또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네. 이제 그 출생 신고를 이렇게 좀 완화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친자가 아닌데 그냥 뭐 이제 나쁜 의도로 네. 출생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해서 우리가 좀 이 출생 신고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그 사랑이법 만들 때도 예.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관계없이 출생신고 허용하게 되면 중복 출생신고라든지 네. 뭐 아니면 칭생추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가 예. 있다. 뭐 이런 다양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는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뭐 친부임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뭐 그 나머지 중복 출생 신고, 친생 추정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인데 네. 그것이 아이의 인권과 기본권보다 앞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헌법 10조 11조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인권과 평등권을 네. 되려 이 가족관계 등록법이 지금 그럼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아.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의 잘잘못은 뭐 출생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지자 그러니까 계속 애들 그렇게 기본권 주장을 하시는 지켜주고. 거죠. 네, 그 다음에 하자는. 네, 저희 순서만 오늘, 좀 예. 바꾸자고.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부모의 사정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라는 게 아이의 출생을 국가 같은 이제 공적기관에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현행법은 그걸 가족관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가족관계를 떠나서 아이의 존재 자체만 증명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걸 보편적 출생신고라고 하고 보편적 네. 출생신고 운동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모든 그 어떤 부모가 뭐 국적, 인종, 민족, 뭐 사회적 경제적 지위, 뭐 이런 체류 자격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아동의 출생 그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바로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하면 거의 요즘에 네.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네. 의료기관이 바로 이제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부모와 의료기관 양쪽에 이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랑은 또 별도로 네. 네. 그 의료기관 그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보장 번호부터 부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정부에서도 포용국가 그 아동정책에 그런 출생 통보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사랑이한테 이따가 TV 나왔다고 아버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